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이 때 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만물을 거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다 이루었다는 것에서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말로 하면은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이에요. 평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영원성이 있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 속에서의 평안, 내가 바라보는 인류의 평안,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성이라는 거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내가 현재 있는 속에서 내가 이거를 누리라.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이게 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을 두고 우리 인류의 걸음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않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평강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려고 해도 주어지는 환경이 범위가 있어요. 내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있는 거죠. 나는 천국을 누린다 그러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삶 전체를 볼 때 전체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계성에 대한 거는요, 개인이 범위를 벗어났다. 내 한 사람의 삶에서의 나의 삶의 범위가 벗어난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날짜, 이 내용에 1년 중에 1년 전체가 12월 25일로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12월 25일이라는 절기 하나로 지금까지 인류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것을 기리는 하나의 날짜로 남겨졌는데, 실제로 개인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것이 달력 속에서 하나의 형성되어지는 전 인류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죠. 2012년은 그런 내용을 보는 거고, 근데 2012년까지는 또 마치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만 보다가 이제는 2012년 이후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12월 25일 안에 함께 하자. 이런 내용을 포함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2012년이고, 그럼 이 일을 누가 할 거냐?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개인이 자각, 개인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참여되어서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내가 지역적으로 준비하는, 내가 예수님은 되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그건 안 되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동참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 한계성, 거기서 내가 준비되어지는 사람으로서 내가 참여하는 적극성, 긍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그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모임, 한 명, 두 명, 이제는 이런 것이 하나의 모임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형성되어져서 삶의 패턴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이제 1004 그룹에 구체적으로 작성해놨단 말이죠. 이 1004 그룹에 있는 이 77년의 그 11조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이 모임들이 결국은 그 한계성이라고 하는, 즉 다른 어떤 계층이 살아가는 삶하고 이 삶은요 구분되어지는 구분. 개인은 개인대로 구분되지만 이 모이면은 모이는 대로 어떤 전 인류와 관계돼서 그렇지 않는 인간층이 있고, 또 이런 그 7년이라 11조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인류 전체에서 청이 있다. 청이 살아가는 그 청을 두고 그 청에 있는 자들이 바라보는 하나의 모델 중심으로 해서 남기는 방향이 바로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모델을 자체를 두고 삶의 어떤 패턴을 거기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2012 박근혜 헌장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 여권, 여성 인권, 헌장,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도로 표현되어진 그 내용을 어제 표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부라고 하는 이 내용에 남자 여자의 삶의 이런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근로자 형태로 살아가면서 국가라고 하는 어떤 질서 속에서 국가라는 질서를 인정하면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데에서 내가 삶의 형태를 어떤 자기의 삶의 형태를 스스로 제한성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뭐든지 가능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절제를 지향을 한다. 그런 내용이 이제 박근혜 2012 박근혜의 위치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또 그거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내용 하나가, 이런 구조로 해서 2012 박근혜가 인류의 모델을 했을 적에 우리가 무시해서 안 되는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지금 그러한 어떤 인물이 인류의 모델로만 나타나는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건 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도 이건 절대로 늘 하는 거지만은 개인의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개인의 어떤 어떤 기획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한 개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다른 개인을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논하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류 모델로 선정하게 하느냐. 개인으로 볼 때는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듯이 이건 또 개인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내용은 바로 박근혜의 탄핵이죠. 탄핵. 박근혜의 탄핵은 어떻게 되어진 건가, 어떻게 된, 이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인류의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냥 사람만 붕괴하고 인류의 모델이 아니거든. 이건 잘못하면은 미신이 되는 거예요. 미신이 되어갖고 이스타르가 나오고 마리아, 교황이 나와서 마리아, 그런 식으로 부르는 개인의 어떤 인격이나 개인의 어떤 그렇게 되어지는 데에서 흘러가는 어떤 이력은 전혀 배제해버리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신교가 만드는
그럼 나중에요, 그거는 우상처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그 허공에 뜬 것처럼, 풍선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란. 그래서 이 내용을, 박근혜의 탄핵을, 우리가 이 위치를 일반화시켜서 요런 내용 구조로 있었구나 하는 것을요, 이게 일반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박근혜 나타내는 또 탄핵에 대한 어떤 위치가 다 달라요. 정치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 또 박근혜의 탄핵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또 박근혜 가는 이런 무리가 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있어요. 그런 거 다 배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것에도 지금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탄핵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은요, 어느 단체나 어느 흐름의 자료를 가지고 한쪽에 집중해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하게 개인이 여러 자료, 여러 가지 흐름을 서로 각각 떨어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걸 취합한 거예요. 취합해서 발표해야 될 어쩌면 가장 객관적인 어떤 내용으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료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어떤 큰 조직이 개입되어 있어. 우연히 생긴 탄핵이 아니라 만들어진 탄핵이다. 이 내용이 깔려있단 말이죠. 요걸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돼서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낸 섭리를 쫙 살펴야 돼. 여기는 어째서 한 개인에게서 이런 일이 허락되어지고 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인류들에게, 또 한편은 대한민국에게, 또 한편은 여성이라고 하는 위치를 어떻게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질문하면서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될 위치가 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닌 7년 11조를 들인 이 어떤 흐름에 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형태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질 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당장에 100년 안에 이것을 형성되어지고 이것 갖고 대단 어떤 위치가 있을 거다라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적어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라도 2012 박근혜는 그냥 단순하게 마리아나 안 그러면 이스타르 같은 그냥 단순하게 있는 우상의 위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언제든 따라가야 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려고 한다 이래 봅니다. 제가 메모를 했어요. 어젯밤에 이걸 메모를 했는데 박근혜 탄핵에 주로 이것을 이끌어간 어떤 세력은 누구냐? 그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를 기획했다. 우리가 이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분하면은 하는 세 어떤 시기를 있는 거예요. 시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했다가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세 단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단순하게 한 분이 우리나라를 그냥 흔들어 볼 요소로 들어오는 접근이 있는 거예요.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월호 사건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여론화되어지는 사드와 연결되어서 어떤 박근혜에 대해서 보복하려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사드가 있죠. 사드가 있어가지고 사드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흔들어 보려는 시대. 그 다음에는 사드를 통해서 박근혜의 어떤 정권의 위기라고 하는 이 내용, 위기 요소를 조장하려고 하는 그 요소, 사드 자체가 막 도입하려는 이것이 임박하니까, 위기로 해서 사드 자체를 아예 거기에다가 몰두하지 못하도록 흔들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있고, 이제 사드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탄핵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리는, 이런 어떤 구조로 중국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여기에 개입했다 이래 보는 거죠. 새 어떤 그룹이 있다. 어떤 루트가 있느냐. 하나는 단체를 하나는 정의구현사재단.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어떤 분명한 시발점, 그리고 처음에
시도되는 데서 이들의 어떤 단체들의 개입이 있다. 이 정의사제 구제단에 대한 어떤 내용은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인식에 될 내용이 뭐냐니까 한국형 일루미나이트다. 일루미나이트의 접근이다. 아니면 또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일루미나이트에서 변형되어진 영향을 받아버렸던 완전히 이름 자체를 도용당한 프리메이션이라는 조직으로 통해서 사실은 일루미나이트인데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일루미나이트라는 내용하고 오늘 12월 25일하고 이거 연결해 보는 거죠. 일루미나이트라는 말의 내용이 뭐냐? 그게 빛이에요, 빛. 일루미네이션. 요런 게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 태양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일루미나이트는 라틴어 쪽에서 어떤 표현이 아닌가 이래 볼 수 있어요. 이태리 교황이 있는 거기서 언어 쓰는 것이 라틴어니까 라틴어에서 나오는 그 단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정의사제구현단 정의구현사제단인가 정의구현사제단인가 그리고 여기 조직은 천주교가 있고 천주교에 아주 깊게 되어 있고 천주교의 테레집단이죠. 테레집단 있어요. 그리고 성공회가 여기에 또 성공회 사제단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국적은 정해져 있는 나라가 있는데 다국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각 나라의 이중국적자들이 여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흐름이 어떻게 흐름이냐면은 이 정의사제구현단, 정의구현사제단인가 하는 이 사람들이 북한을 오래갑니다. 대한민국의 그 신부가 북한을 출입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출입하는 거죠. 북한에 올라간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어떤 흐름하고 북한에서 어떤 공작하는 대한민국을 테러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이 집단들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비가 청와대에서 막 나오는 거죠. 청와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는다던 둥 7시간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둥 그리고 그 안에서 구설한다는 둥 오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그 안에 남모된 그런 내용을 흘러버리는 그런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테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형상화된 것은 세월호 사건 속에서 자동차가 돌입하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테러 형태로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그런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참 마치 대한민국을 마치 국빈 형태로 일으켜주는 듯 그 내용을 보여주고 그 내용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북한에 늘어나는 정의사제구현단이 어떤 루트냐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나오느냐 그 내용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루트란 말이야. 루트. 요 개념이 요 내용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하나의 어떤 공작적인 여러 가지 형태가 형성되어서 이것을 정의사제구현단의 방북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의 테러의 형태로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 내용이 있어서 이제 비교가 되는 내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나타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국이 막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중국을 방문했던 홀대예요, 홀대. 홀대 형태로 나타난. 이거는 가면이에요, 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호의하는 것으나 적으로 보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홀대하는 것으나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다. 중국은 이런 내용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다. 이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일부러 보이는 제스처라고 이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순전한 개인의 어떤
파악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이렇게 해서 흔들려고 하는 구조의 내용에 어떤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 것이 세월호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세월호 사건인데 이거는 사실은 최근에 이런 내용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세월호 쪽에만 또 연결되어진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제가 연결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 일루미나이트를 통해서 접근하는 이 표현은 프리메이션하고 일루미나이트의 관계, 그 다음에 정의사제 구현단의 이 흐름을 제가 인식을 하면서 노무현, 문재인, 뭐 그전에는 또 김대중, 요 라인이 있는 공작 정치죠. 공작 정치에 있는 라인. 그거하고 그걸 중국이 이제는 붙잡고 흔들기 시작한 한국 내정에 간섭하는 그 내용으로 보는 거고, 요게 또 세월호 사건은 또 다른 형태죠. 같이 이제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거는 중국이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정보는 달라요. 여기에 이제 세월호에 관계된 기술자, 세월호에 관계된 기술자의 표현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표현한 내용이 분명히 그 세월호 사건은 그 배 침몰에 대한 내용인데, 배 침몰에 대한 내용에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둔갑해가지고 유병은 어떤 그 도주 사건으로 이게 국내 언론이 바뀌어버린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것은 배하고 구조, 배의 어떤 운영에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날 언론을 통해서 유병헌의 도주 사건으로 전체 국민들이 그걸 집중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언론 플레이 자체가 나타나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걸 듣고 지금 참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시도가 있구나. 언론을 지금 장악해서 그 구조적인 선체 구조에 이야기하면 실제로 나타낼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이 언론 자체에 대해서 부각시키면서 결국에는 박근혜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로 잡는 그 요소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내용 하나가 그 사람의 표현은 검사가 이거는 주도했다, 이런 거예요. 검사가. 즉 선체냐 유병현이냐 이 두 가지 판단은 그때 인천지검에 있는 그 검사에게 어떤 모든 게 다 힘이 다 주어져 있는데, 언론 쪽으로 해서 유병헌 쪽으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시도를, 전 국민들의 시도를 돌리는 것은 언론과 더불어서 검사가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고 표현하는 걸 제가 본 거죠.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중국의 개입은 바로 이렇게 해서 언론 자체를 가지고 흔드는 여기 어떤 모티브를 나름대로 잡은 거죠. 세월호 사건이 왜 참 박근혜하고 연결되느냐. 박근혜를 테러하려고 하던 그 어떤 흐름에서 시도되어져서 언론을 통해서 유병헌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바로 인간적인, 즉 사람이 관계되어진 내 내용에 사람들이 집중한다면, 배 하면은 유가족들이 배에 어떤 사고로 나오면요, 사실은 여기에 사람이 관계되었고 거기 인재되어지는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인재. 근데 유병헌을 통하면 인재가 되어지면서 박근혜가 결국은 하나의 대통령으로서 잘못 다스리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요소가 있어서 중국이 이용하는,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가 이제, 그래서 그럼이 왜 세월호 사건에 왜 박근혜가 연관이 되느냐, 요 어떤 흐름을 여기 찾아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언론을 가지고 붙잡던 이 내용에 이제는 그 세월호 이미 사드가 이미 배치가 되는 거죠. 배치가 되고 나서 나타난 내용이 이제 배치되어지는 내용이 아주 참 중국으로 볼 때는 이제 결정타를 날려야 된 그 내용에서 흘러들인 것이 바로
언론 중에 한 사람, JTBC의 손석희 사장에게 연결되어지는 어떤 자료들, 손석희 사장한테 건네주는 루트, 그것서 나타난 내용이 이제는 최순실 사건으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이 흐름이 흘러가는 요소가 있다. 이 가짜 노트북이 이젠 하나의 그 자료로 우리가 그 중요한 증거 자료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이 내용에는 주변에 이미 중국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조직들이 여기다 집중하게 되어져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판사나 뭐 여러 가지가 뭐 판사까지 어떤 구체적인 건 정하는 없지만 판사한테 넘겨가는, 검찰은 이미 지금 인천지검에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접근은 굉장히 뭐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넘겨가는 이 흐름이 판단 자체가 국정농단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국감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그건 검찰 쪽에서 붙잡고 있는 내용에 중국하고 연결된 이 고리가 상당히 깊이 있을 것이다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한번 짚어보면은 여기에서 중국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아주 정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러면은 이 언론 쪽에서 이미 타오던 세월호 사건에 넘어오다가 또 하나의 빌미가 도화선이 되니까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촛불 집회잖아요. 촛불 집회 흐름에 그 중국 촛불 집회에 나올 때 이 참석하는 그 사람 수를 보면은 밤에 참석하고 촛불이 있잖아요. 촛불이 있어서 되니까 그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를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숫자하고 나중에 나오는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흐름에 사드 배치를 통해서 중국에서 한국과의 관광 자체를 단절했던 내용에, 그리고 이 촛불 집회가 이제 시작될 때쯤 이제 한참 무르익을 쯤 되면 중국에서 마치 풀어주는 듯하게, 화해하는 듯하게 해서 중국 관광객을 풀어주는 이 내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졌던 관광객을 가장한 촛불 집회 단체에 들어오는 인해전술, 이 내용을 단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